2026년 8월 6일 새우밥 코인입니다. 지난 7월 1일 로빈후드가 자체 블록체인을 열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24시간 거래하기 위해 만든 금융 인프라였습니다. 그런데 체인이 열리자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캐시캐시라는 고양이 밈코인이었습니다. 약 6,800명의 트레이더가 3만 건 넘게 거래했고 시가총액은 한때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거래는 유니스왑을 통과했습니다. 체인은 아비트럼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캐시캐시 터졌을 때 유니스왑과 아비트럼 코인을 사면 돈을 벌었을까요? 오늘은 그 거래량이 만든 돈이 실제로 어디까지 도착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유니스왑으로 갔습니다. 캐시캣 거래는 대부분 유니스왑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유니스왑 거래소와 유니스왑 코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니스왑은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파는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코인은 이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유니스왑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유니스왑 코인 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로빈후드 체인이 열린 뒤 유니스왑 거래소에는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7월 10일까지 누적 거래량은 6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거래량으로 직접 돈을 번 것은 유니스왑 코인 보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자산을 넣어둔 유동성 공급자들이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는 크게 성장했지만 그 수익이 유니스왑 코인으로 연결되는 장치는 아직 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7월 27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로빈후드 체인의 유니스왑에도 수수료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이제 거래 수수료 일부가 별도의 컨트랙트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꺼내려면 유니스왑 코인을 시장에서 사서 태워야 합니다. 유니스왑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유니스왑 코인의 매수와 소각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거래소가 돈을 버는 것과 거래소 코인이 돈을 버는 것은 원래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둘 사이에 연결선이 생긴 겁니다. 캐시캣에서는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캐시캣의 시가총액은 한때 약 1억 500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유니스왑 메인 풀의 유동성은 약 660만 달러였습니다. 16분의 1 수준입니다. 시가총액만큼의 현금이 실제로 들어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위 5개 지갑은 캐시캣을 팔아 약 370만 달러의 이익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아치운 물량은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이 받아줬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거래 수수료를 벌었습니다. 유니스왑은 거래가 지나가는 길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수료 일부가 토큰 소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듯이 같은 거래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과 프로토콜, 토큰은 전부 다릅니다. 이번에는 아비트럼입니다. 로빈후드 체인은 아비트럼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스닥 상장사가 아비트럼의 설계도를 선택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한 성과입니다. 로빈후드 체인을 포함한 외부 아비트럼 체인들은 순수 수익의 10%를 아비트럼 생태계에 지급합니다. 8%는 다오 트레저리로 2%는 개발자 길드로 갑니다. 아비트럼이 기술을 제공하고 실제 수익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돈이 아비트럼 코인까지 도착하느냐는 겁니다. 아비트럼 코인은 가스 토큰이 아닙니다. 거래 수수료는 이더리움으로 냅니다. 토큰 바이백도 없습니다. 소각도 없습니다. 수익이 붙는 공식 스테이킹 보상도 아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로빈후드가 지급한 돈은 다오 트레저리까지 갑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시스템이 아비트럼 코인을 자동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생태계와 수익 사이에 연결선은 생겼지만 토큰까지는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규모를 보겠습니다. 최근 아비트럼의 체인 수익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60만 달러입니다. 반면 2027년 3월까지 예정된 언락 물량을 1년으로 환산하면 최근 가격 기준 약 9천만 달러어치입니다. 물론 언락된 코인이 전부 시장에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로빈후드 체인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규모만 비교하면 차이는 너무 큽니다. 아비트럼이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아비트럼 코인 바이백에 사용해도 1년 동안 풀리는 물량 가치의 약 5%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비트럼은 아예 바이백 자체를 안 합니다. 로빈후드 체인을 포함한 아비트럼 기술 기반 체인들이 수익의 10%를 지급하지만 그 돈도 아비트럼 코인을 사는데 쓰이지 않습니다. 8%는 다오 트레저리로 들어가고 2%는 개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10%가 적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트럼이 버는 돈 자체가 풀리는 물량에 비해 너무 적고 그 돈의 목적지도 아비트럼 코인이 아닙니다. 본업의 성과와 코인 가격 사이에 구조적인 단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유니스왑 코인과 아비트럼 코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니스왑 코인은 7월 1일 2달러 후반대에서 출발해 7월 30일에는 4달러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 45% 넘게 오른 겁니다. 반면 아비트럼 코인은 같은 기간 0.07달러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7월 9일 로빈후드 체인 수익 10% 환원 발표가 나왔을 때는 반짝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은 오래가지 못했고 월말에는 다시 제자리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유니스왑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량은 이제 유니스왑 코인
코인의 소각 기대까지 연결됩니다. 거래가 늘면 거래소가 커지고 그중 일부는 유니스왑 코인을 사서 태우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반면 아비트럼은 기술이 채택되고 수익을 받더라도 그 돈이 아비트럼 코인을 사는데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코인까지 가는 마지막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유니스왑 코인은 거래량과 토크노믹스가 연결된 자산으로 평가받았고 아비트럼 코인은 여전히 기대감만 반영한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이 차이가 7월 한 달 차트에 그대로 찍힌 겁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합니다. 좋은 기술이 반드시 좋은 코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고 수수료를 많이 벌고 유명 기업이 기술을 선택했다는 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성과가 코인의 수요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생한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는지, 그 돈이 코인을 사거나 태우는 데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앞으로 풀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프로젝트가 돈을 버는 것과 그 프로젝트의 코인이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코인을 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새우밥 코인.